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블라인드 뷰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IES의 김태성 본부장, 더 채움 투자자문 변성중 차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중 차장이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상승 시그널 포착됐다. 이 종목 출발 준비 완료. 자, 어떤 섹터에 있는지 먼저 물어볼까요? IT 전자 쪽 준비해 왔습니다. IT 전자. 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많긴 한데 IT 전자 네. 중에 뭐라고 또 찝어줄 수 있으세요? 너무 넓지 않아요, IT 전자? 뭐 다들 아시다시피 MLCC 쪽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MLCC. 네. MLCC면 딱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자, MLCC로 좁혀왔어요, 제가. MLCC 쪽 어떻게 보세요? 워낙 좋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일본 업체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이 참 좀 아쉬웠고 맞아요. MLCC 단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MLCC의 대장주인 그 전기 붙은 기업이 예. 애플하고도 테슬라하고도 이제 연결고리가 굉장히 크니까 저도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러분들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 생각까지 못 해봤네요, 진짜. 그 전기 붙은 기업이 테슬라 붙고 며칠 없어서 우리도 수혜야라고 했는데 애플하고 또 이제 연결이 돼서 며칠 있다 또 나올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은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요새 주가 퍼포먼스 그래도 좋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럼에도 항상 체감은 무거워요. 삼성전기. 최근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 파운드리 수출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에 굉장히 부각이 좀 컸죠. 네. 근데 이 이전에 삼성전기가 주가 탄력도가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게 어찌됐든 이 IT 세트 쪽에 대한 매출액이 워낙에 좀 높았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뭐 시장에서 부각을 못 받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서부터 좀 이제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분기는 기본적으로 IT 세트 쪽에 좀 비수기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 실적 발표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방어율이 좋았던 그런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MLCC 가동률 자체도 90% 이상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지금 재고자산 역시 축소돼가고 있는데 이런 비수기에 어떻게 이런 방어율을 보이고 가동률조차 올라갈 수 있는지 내역을 보니까 지금 AI 서버 쪽에 대한 MLCC 매출액이 이제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MLCC 총 매출액 대비해서 보게 되면 기존의 IT 쪽에 대한 매출액이 한 50% 그리고 AI 서버 쪽, 전장 쪽이 이제 5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수치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삼성전기를 바라보는 좀 시각이 AI 관련주로 좀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가져왔고 특히나 뭐 아까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점유율이 좀 문제이긴 했었는데 특히나 AI 서버 쪽 MLCC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하이엔드 MLCC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기와 그리고 일본의 무라타 기업이 양강 구도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의 점유율 역시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어서 지금 뭐 수급 상황도 타이트하고 이제 하반기에 삼성전기가 본격적으로 좀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를 좀 매수가로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1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원대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뭔가 삼성전기 치고 목표가 짧은 거 아니야? 이거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18만 원 쪽으로 좀 잡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1차적으로 18만 원 구간을 말씀드린 거고 사실 뭐 삼성전기의 긍정적인 내용 좀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좀 주가 탄력도가 좀 무거운 편에 속하다 보니까 너무 좀 중장기적으로 가격 전략을 잡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한 18만 원 구간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과연 주가가 얼만큼 좀 달려갈지 이게 연간 영업이익이 다시 1조가 되는 순간대가 확실히 좀 튀어 올라가는 타이밍인가? 라고도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점차 2023년 최고의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삼성전기의 부활 이제 다시 올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삼성전기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제 김태성 본부장이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실적 개선 기대, 이 종목 재평가 국면 진입. 자,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본부장님? 전선 쪽에서 가져왔습니다. 전선. 네. 딱 명료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전선 최근에 주가 상당히 좋거든요. 자, 관심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전선 요새 어떻게 보세요? 뭐 인프라 관련해서 워낙에 주목도가 좀 높다 보니까 다만 이제 종목별로 봤을 때 섹터적으로 봤을 때 좀 산업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선정하는 게 키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구간에서 이제 또 그냥 섹터 전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종목별로 선정돼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잘 한번 추적해 보시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위가 될 수 있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을 잘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종목일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대한전선, 네. 우위를 점하고 있죠. 아마 다들 전선 이야기 하시면 대원, 그렇죠. 뭐 가온전선, 대가 들어가야 돼요. 네, 뭐 네. 산일전기 이렇게 또 몇 종목으로 추려질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대한전선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 케이블은 육상 케이블이 있고 해저 케이블이 있어요. 네. 대한전선이 기존에는 육상 케이블에 이제 좀 주력했다가 작년에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포설선이라고 하는 배를 삽니다. 이 포설선이라고 하는 네. 배는 해저 케이블을 깔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배라고 해요. 전 세계에 몇 대 없고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2대 있는데 그 한 대를 대한전선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 쪽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진입을 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나타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전력 수요량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에 따라서 뭐가 늘어나고 있느냐?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만큼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단점은 뭐냐면 네. 지금 시가총액이 3조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2에서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선주들이 대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좀 낮은데, 만약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어떤 감가가 다 까지고 나서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된다면 저는 J커브 곡선을 그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선주들 지금 위치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을 좀 드려보면 뭐 지금 어떤 시초에 베팅을 하시든 장중에 베팅을 하시든 저는 언제 매수를 하셔도 부담 없는 가격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14,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14,000원 같은 경우에는 대한전선이 1년 동안 계속 돌파하려고 노력했던 가격이에요. 근데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당연히 손절 물량,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손절 라인 14,000원이고요. 1차적으로 목표는 2만 원 제시드리겠고, 2만 원은 저는 거래량만 붙어준다면 뭐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서요. 2만 원 그 이상 노려보셔도 괜찮다고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목표가 2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종목 블라인드 모두 살펴봤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 대한전선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략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변성중 차장은 어떤 전략을 좀 오늘 준비해 왔을지 궁금한데요. 블라인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리스크를 최소화할 안전한 투자 전략 바로 이거다. 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현금 확보. 야, 이거는 좀 많이 보수적인 건데 이거 내일 시장 안 좋은가요? 뭐 시장이 하락해서 현금 확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이제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 한두 번 정도의 노이즈를 겪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뭔가 총알장전의 느낌이군요. 네, 그렇죠.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장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한두 번 정도 충격이 나왔을 때 사실 현금 확보가 어느 정도 좀 되어 있었다면 새로운 기회를 또 잡아볼 수 있는 타점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물론 뭐 전체적인 현금 확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 네. 비중에 대해서 현금 그쵸. 확보를 좀 말씀을 필요해요. 드리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증시 트렌드를 보시면 순환매도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바닥을 잡아주고 올라오는 섹터들에 있어서도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시장의 전환을 좀 생각해 봤을 때 1차적으로 일부 비중에 대한 확보를 좀 하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시장의 주도 트렌드를 좀 따라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목적에서 제가 현금 확보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현금 확보에 대한 이야기 저는 좀 주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 밤방송이라서 이게 당장 내일 장 시작하고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최근 5주 동안의
4주 금요일이 빠졌어요. 네. 하락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요새 금요일만 되면 좀 쎄한 흐름이 있거든요. 변성주 차장의 현금 확보도 잘 참고해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태성 본부장이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강세 업종을 선점할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자, 이건 과연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가이던스. 실적도 중요하지만 가이던스가 중요하다라는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결국에 이제 전 세계 시장의 중심인 미국 증시를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들도 당장의 실적보다 3분기, 4분기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지 못하면 시장에서 소외받거든요. 대표적으로 간밤에 테크주도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AMD 떨어진 거 보면 우리도 그 부분은 긴장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피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체제라든지 경쟁사가 없는 산업이라든지 기업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제가 있으면 당연히 고평가되었다 혹은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러면 그 2등주, 3등주로 보기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대체제가 없거나 경쟁 제품 혹은 경쟁사가 없는 기업과 산업이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히 한번 승부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대표적으로 전력기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멕시코와 우리나라 관세에 대한 셈법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HD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또 그들이 나가면 제가 앞서 준비한 전선주들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관세 타결 안 됐습니다. ING 중이죠. 우리나라와 미국, 미국과 일본, 미국과 유럽 모두 말로만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맞아요. 이번 주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로에서 15%로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뭐 17.5%. 기존에 오르니까. 2.5%에 예. 15%.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 합의문이라는 것이 정식적으로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세 여파에 버텨낼 수 있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거나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고 있는 기업들을 저는 먼저 체크를 해놓는 게 맞다라는 의견. 그리고 타이밍적인 부분은 그쵸. 앞서 차장님 이야기대로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올해 8월은 저도 이제 맞다라는 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현금 확보에 일부 동의는 또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현금 확보는 너무 보수적인 것 같고요. 네. 매수와 트레이딩은 하시되 만약에 기존에 한 주에 100주씩 사셨던 분이라면 50주씩 사는 게 무슨 지금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지난달 같이 뭐 상승장의 흐름은 또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좀 우리가 막 사던 거 좀 줄여서 매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먼저 얘기해 주신 거는 관세. 뭔가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일본, 유럽 뭔가 문서는 나왔는데 문서에 도장이나 사인이 안 된 느낌입니다. 이거 지금 발효됐어요라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가 다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 관세가 있지만 그 리스크를 이겨낼 수 있는 업종 그런 섹터를 함께 보는 것도 중요한 전략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